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점학에 대해서 일단 체 중심으로 보는 경우하고 또 용 중심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봐서 기본적인 건 뭐 반복적으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첫 시간에 실전반 첫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프랙탈 이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가 아니죠. 예를 들면 명리는 전체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프리즘을 가졌다라고 하면 구성의 점학을 포함한 모든 점학들은 전체보다는 이제 부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전체의 질문자나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추론하고자 하는 건데 모든 점술들이 속성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저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우리 옛날 생물 시간? 우리 요즘도 생물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비커를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실험을 이렇게 잉크를 한 방울을 비커에다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면 한 방울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게 한 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퍼지겠죠, 그렇죠? 퍼져서 이 물하고 섞이든지 일체가 되든지 동화가 되든지 해서 이렇게 어떤 모습을 연출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면 이 안에 퍼져 있는 입자들을 다 추슬러내고 이렇게 다시 모으고 응축을 하면 다시 한 점이 되겠죠. 아니 뭐 이거 그냥 상식 아닐까? 맞잖아요, 그렇죠? 뭐 에너지 총량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린 거 퍼진 거 그대로 다시 다 고르면 한 방울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한 방울이 점인 거죠, 그렇죠? 점. 그러니까 점을 퍼뜨렸는데, 그러니까 이 점이 명리로 따지면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잖아요, 맞죠? 연월일시의 한 점이 이렇게 에너지로 모아져 가지고 이게 유전자의 바코드가 돼 가지고 내 일생을 좌우지하고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하면 점은 오히려 이제 반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점은 형성이 되고 있고 항상 형성이 되고 있고 이 점 속에는 이렇게 큰 점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현재를 잡아내려고 하는 작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양자역학에서 따지는 어떤 양자 중첩, 얽힘, 그러니까 어떤 유사성, 동시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양에서는 이제 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거를 어떠한 수단이든지 간에 그거를 캐치를 해서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는 그 에너지의 속성을 읽어낸다라는 거죠. 뭘로 읽어내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학으로도 프랙탈 이론이나 시어스핀스키 삼각형이나 이런 걸로 과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원래 진리가 있었는데 그냥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이론적으로. 원래 이렇게 이런 이론이 프랙탈 이론이 없었어도 옛날 사람들은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걸 인지를 하고 알고 있었고 수천 년 이래의 어떤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동양 역학, 철학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베이직이 그런 쪽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양 공부는 연역법이잖아요. 아니 그 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냐고. 그냥 색깔 보고 누런 냄새나 그러면 똥인지 알아야지. 근데 꼭 찍어봐서 맛을 보려고 하는 게 이게 귀납법인 거고. 그쵸? 그래서 제가 옛날 어디 글을 읽는데 유명한 선사가 남긴 글 중에 아니 그 바닷물이 짠 것을 알아보려고 온통 바닷물을 내가 다 들이킬 필요는 없다. 그냥 맛을 보면 아 바닷물이 다 짜구나. 이걸 안다라는 거죠. 이게 점학인 거예요. 이게 부분이 전체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건 공부나 국리를 통해서 이 감이 아니라 그냥 그게 확신이 돼야 되는 거고 자기 신념이 돼야 되는 거고 이론적인 체계와 정립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제가 점도 잘 치거든요. 점도 잘 치는데 이게 제가 가을 기운, 술 기운하고 진 기운이 같이 있어서 다 두 가지 기운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명리 공부의 역사만큼이나 점학도 같이 시작을 했는데 두 영역이 경지가 있습니다. 점도 이렇게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나요? 이 육효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청금부, 이렇게 여기 보면 서필성심이라 그랬어요. 하방자일, 맨 마지막에 하방자일 그 전구가 서필성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복서 이렇게 옛날 그죠? 이렇게 어떤 산대를 뽑는 데든지 이렇게 그 설시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점을 칠 때는 반드시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쳐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믿고 응기하는, 그러니까 반드시 믿는 마음으로 의심하지 않는 마음 같은 마음이겠죠. 이런 경우로 성심성의껏. 옛날에는 다 의관 정제, 목욕 정제하고 이렇게 재 올리고 향불 피우고 이러면서 점을 쳤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러면 그게 응한다라는 거죠. 물론 구성은 시간에 이러한 이 점의 최소 단위를 시간으로 활용하는 거죠. 10안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10안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유김이나 구성이나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 시간에부터 출발하는. 근데 그래도 이 어떤 그 원리, 속성, 이 어떤 부분이 현재가 전체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코드를 풀어낼 수 있는 인자가 이 현재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게 이제 프랙탈 이론. 이거 뭐 명리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실제 부분과 전체의 연관성, 유사성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렇죠. 부분과 전체가 속성을 서로 공유를 한다.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의 그 신체나 육체를 장기 이식을 했더니 장기식 심장도 신장도 다른 장기 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식받은 부분을 이식받은 사람이 본래 전혀 다른 물질의 장기만 이식받았는데도 살아생전 그 원래 했던 그 사람의 행동을 이식받고 나서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어떤 이런 그 유사과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또 동양적인 측면으로 보면 단순하게 심장이 아니고 거기 어떤 그 에너지가 영이 서려 있고 그걸 이제 동양에서는 삼혼칠백이라 그래요. 다 장기마다
그러한 영혼들이 깃들여져 있다라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한 구조가 이렇게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이렇게 묘한 전체 구조를 보는데 이게 셀프 시밀래리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기 유사성, 자기 복제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프랙탈 이론인데 이건 쪼개다라는 그 프랑스 수학자 만델브로가 이제 이름을 라틴어에서 이제 따와서 만든 건데 작은 부분이 자신과 닮은 부분이 무한히 나타나고 그 안에 작은 부분도 자신과 닮은 부분들이 계속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점을 비커에 있는 풀려져 있는 한 점을 한 입자를 이걸 만약에 건져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입자에는 이미 떨어질 때 원 물방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 모든 만유가 일체다, 다 연결이 돼 있다, 라고 하는 동양의 사상하고 적확하게 일치가 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따로따로 이 자연과 어떤 우주, 또 인간과 우주, 자연, 이게 별개의 존재들이 아니고 서로 간에 호상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거에는 작은 거, 작은 거에는 큰 것들이 서로 닮은 꼴로 그 인자를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뭐 양치류 식물, 뭐 공작의 깃털무늬, 뭐 구름이나 산, 뭐 해안선, 은하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프랙탈 구조라 하고 이걸 이제 수학의 도형으로는 시어핀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삼각형을 만들었는데 정삼각형을 중간의 점을 정확한 중간 지점하고를 연결을 해서 삼각형을 무한대로 세분화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세분화한 그러니까 큰 대삼각형의 소삼각형의 이미지가 그대로 자기 복사가 되면서 거의 무한대로 수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큰 거에는 작은 거, 작은 거에는 큰 거를 유추하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뭐 가운데에 있는 삼각형을 제거하면 정삼각형이 남고 이런 과정들을 무한히 반복하면 원래 하나였는데 이렇게 이제 그죠? 이게 이렇게 하나 둘 네 개가 되고 요거를 제거를 하면 또 닮은 꼴의 유사한 형태들이 또 생기고 무한히 요거를 반복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하면 쭉 해서 무수하게 그래서 결국 1차원에서 2차원의 중간 형태인 1.58차원의 형태로 해서 무한 분열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건 이제 그냥 과학에서 또 아니면 기하학에서 도형학에서 밝혀내는 이론이지만 그냥 이런 점학에서도 이렇게 그 하나를 딱 지금 찝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전체에 지금 그 내담자의 문점자의 그 백그라운드나 이면 상황 이런 것까지를 그거와 빗대서 추론할 수가 있다. 궁과 상의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몇 달 동안 공부해왔던 궁과 상의 의미는 시반에서 일반으로, 그렇죠? 월반으로, 연반으로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연좌법하고 연동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연좌법은 구성의 상의를 연결해서 추론하고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보고 연동법은 구궁의 상의를 연결해서 연좌 서로 연달아서 앉아있는 모습을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동이면 뭔가 그 궁에 그 성의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궁의 상의를 추론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좌법을 좀 많이 씁니다. 연좌법은 원인 결과를
항상 이건 왜 나오냐면 구성은 구궁을 따라서 항시 움직인다. 낙서 순행도투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내가 어느 순간에 이 타임 캐치를 딱 했어요. 그러면 움직이다가 그 순간이 딱 캐칭이 딱 된 거죠. 캐칭이 됐으면 그 구성의 사안, 용에 해당되는 사안이나 본명성에 해당되는 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상으로 딱 스크린샷이 딱 되는 거지. 우리 스크린샷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스크린샷을 딱 보고 그 사람의 이면 상황에 기륭이라든지 화복이라든지 성패라든지 이런 거를 추론하고 읽어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점술마다 점학마다 상황들이 조금 어떤 보여지는 앵글이 달라요. 앵글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앵글이 가장 좁은 거는 좁고 정밀하고 이렇게 그 가장 이렇게 관역의 어떤 홍점이라 그러죠. 어떤 화살을 쏘더라도 붉은 점 그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는 6효라는 학문이에요. 6효. 그리고 그 언저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육임 같은 그런 어떤 점술체가 되고 구성은 그거보다는 조금 레인지가 좀 넓습니다. 전후의 과정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구성의 숫자가 흘러온 궤적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또 양반으로 일시반이라든지 월일반이라든지 두 개 반이 구성이 돼서 서로 간의 어떤 그 역학관계 이런 구도관계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명리를 가지고도 점학으로도 활용하는 시도가 있었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죽계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 관련 연구된 것도 있고 또 원래 대만에서 넘어온 그 명리 전법인데 그래서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연좌법은 각 구성의 쓰임새를 연이어서 해석을 하는데 연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구성이 어떤 궁에 들어와 있으면 작용이 있으면 원래 있었던 자리에 그 흔적 그 자리의 모습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이 자리가 움직였으면 원래 있었던 숫자가 어디론가에 이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후 관련성을 연결해 가지고 이거를 뭐랍니까? 스토리로 읽는 거예요. 그 구성의 숫자하고 그 궁의 의미 서술어 해가지고 이거를 있는 자리를 그대로 읽어도 되고 이거를 연결해서 붙이면 하나의 그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다양한 형태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은 캐치는 스크린샷은 이렇게 그냥 숫자로 궁하고 숫자로만 됐는데 거기다가 의미를 붙이면 말이 된다라는 거지. 스토리가 되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상대방하고 서로 간에 기륭이나 이런 거에 의문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7이 건궁에서 암을 먹은 상황이에요. 암을 먹었더니 이렇게 이제 중궁에는 6이 들어가고 손궁에는 5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 건궁의 7의 암의 동태를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건궁이니까 이게 이제 직장도 되고 윗사람도 되고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도 되고 높은 거 빛나는 거 이런 거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7이 깨졌으니까 7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이 없다.
돈이 일단은 깨진 형국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돈이 깨졌으니까, 돈이 암을 먹었잖아요. 돈이 암을 먹었으니까 이걸 뭐, 사람으로 봐도 되고 돈으로 봐도 되는데, 일단은 칠의건궁에서 이렇게, 그, 암을 먹었다. 그러면 이 암이라는 거는, 구성 숫자를 먼저 파괴를 시키고, 군까지도, 군까지도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직장 생활도 어려운 거지. 그죠? 대기업, 직장 생활도. 근데 이게 연좌법이니까 7이 여기 왔더니 원래 있었던 6은 어디로 간 겁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6은 중궁으로 갔잖아요. 그죠? 중궁으로 갔으니까 중궁은 뭡니까? 중궁은 이 중궁은 삼연초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돈이 깨져가지고 그러면 돈이 원래 있었던 6자리가 중궁으로 가서 이 6이 뭘로 어디에? 이 중궁은 뭐예요? 삼연초가죠. 그렇죠? 삼연초가 고립. 고립.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없는 뭐 이렇게 이제 남자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직장일 수도 있고 근데 그 7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 원래 이 자리에 있었던 6의 쓰임새인 용인 6은 중궁에 들어갔죠. 중궁에 들어가서 이 중궁은 이게 그러니까 이건 돈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직장도 직업도 삼연초가에 처해진 거죠. 그죠? 처해진 거고 또 6이 일로 들어갔으니까 원래 있었던 여기 5가 있었던 자리 아니에요. 그죠? 5는 어디로 갔어요? 손궁으로 갔죠. 그죠? 손궁으로 가니까 이 손궁은 뭐 이렇게 그 교류, 교제, 뭐 먼데 가는 거 아니면 뭐 이렇게 결혼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결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하나로 엮는 거죠. 그렇죠? 엮어서 이 사람은 돈도 없고 만약에 이게 남자라고 하면 채니까 돈이 없어서 돈도 없는 데다가 플러스 몸도 안 좋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용이 원래 이게 어떤 직장일 수도 있으니까 직장의 문제가 이렇게 삼연초가의 고립으로 처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요 교류, 교제, 결혼궁이 부패했다, 썩었다, 고립됐다. 그러면 만약에 결혼이라고 보면 결혼이 오황으로 썩었다니까 결혼을 못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직장도 떨어지고 결혼도 못하고. 아니 해석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좌법이라는 거지. 연좌법. 이걸 이제 7을 끊어서 봤잖아요. 그렇죠? 어떤 글자든도 그러니까 보통은 그걸 9개를 다 돌리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그러니까 바로 오기 전에 착전 거. 그리고 들어간 거에 다음 거. 아까 제가 채용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만 3단계 정도만 어때요? 이어서 연결해가지고 해석하는 것을 이게 구성이잖아요. 구성에 움직여 나가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전에 6을 보면 6이 중궁에 들었다. 남자가 일이 아버지가 윗사람이 중궁에 들어서 삼연초가에 처했다. 이게 하나로만 해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한다라는 거지. 연결해서 만약에 7 중심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7이 만약에 여기에 채가 지금 여기가 남자라고 보면 남자 몸 안에 돈이 들어와 있는데 돈이 깨져 있고, 그렇죠? 돈이 깨진 거는 돈이 없다라고 보는 거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몸도 아프다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6이 들어간 6은 직장인데